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설이 시작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만의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 캐릭터죠. 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작법을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 인물, 입지적 인물, 부차적 인물, 아니면 간접 캐릭터, 지적 캐릭터, 여러 가지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간접 캐릭터고, 어느 것이 지적이고, 어느 것이 부차적 인물이고, 어느 것이 전형적 인물이고, 좀 골치 아프잖아요? 캐릭터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소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소설의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도 거기에 상응되는, 알겠죠? 캐릭터도 거기에 맞는 인물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보여주죠. 소설에서 그걸 간접 캐릭터라고 합니다. 직접 캐릭터는 50년대라다 60년대, 70년대 소설을 보면은 작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키는 얼마나 하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이런 사람이 성격은, 뭐 같다. 덩치는 산만한데, 소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이것을 직접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그냥 보여주죠. 드라마처럼. 행동, 말투, 심리적 묘사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설을 처음 쓰실 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설은 설명이 아닙니다. 소설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왜 읽습니까?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아니죠. 뭔가 얻으려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은 뚜렷한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어떤 캐릭터가 소설 속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 처음에 쓸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오른손으로 컵을 쥐고 왼손으로 책을 넘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냥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불안하지.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독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을까. 불안하니까는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설명은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설명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설명을 해나가. 상황, 씬, 시퀀스. 아니, 소설로 말하면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이게 연결돼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해요. 안 되죠. 소설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소설 작법의 책을 보면은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캐릭터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직업, 아니면 나이, 언어, 행동, 이런 것 따라서 캐릭터를 창조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적인 얘기를 한다. 어느 투가, 예를 들어 건달처럼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이 지금 대학 교수야. 좀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갖다가 대화에 막 집어넣어. 일부러. 왜? 이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는.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평소의 말투가, 대학교에서 쓰는 말투 있잖아요. 약간의 좀 시간방 쥐고 자기가 최고처럼 보이고, 그리고 항상 설명하러 들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교수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투가 있어요. 또 건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약간 건달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논래야 골목대장이야. 그러면 뭐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건방지기도 하고 어이력에 좀 한계가 있죠. 또 가끔 그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만들어줘도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면 직업, 연령대에 따른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별,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 2거든요. 대화 2. 아무리 그 심리적 묘사가 좋고 어떻게 해도 대화 2가 연령과 직업과 나이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캐릭터의 완성은 대화에 있어요. 이거 어머머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어머머 그래요? 아니면 그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하고. 아니죠. 남자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남자는 그냥 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 끊으면서 그 군말 없이 하잖아요. 감정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쓸 때 캐릭터를 완성한다고 해서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쓰다가 보면은 이게 뭐 내가 원했던 그 캐릭터가 아니었네 하고 뭐 수정을 한다거나 다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고 다음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작법은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소설 작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중구난방이다. 뭐 소설 쉽게 쓰는 법이 몇 가지 있고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 뭐 줄거리를 만들어라, 뭐 소재를 만들어라 하더니 뭐 갑자기 너 캐릭터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설은 완성이 돼야 소설이다. 완성되지 않은 건 소설이 아니다. 일단, 오븐에서 나온 빵을 갖고 맛을 보자 이거죠.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태고 과정에서 배경, 주제, 인물,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빠르게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도 그렇지 않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평면적인 인물이죠, 그죠?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 평면적 인물과 반대되는 인물이 입체적인 인물이죠. 사람은 변하게 돼 있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작가의 역할이죠.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도 이제 변하겠죠, 그죠? 변하는데 캐릭터가 좀 살아있어야 됩니다.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이제 캐릭터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느 캐릭터를 쫓아다니면서 글을 쓸 때가 있어요. 보면은 물론 그것도 그냥 무조건 캐릭터를 쫓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 안에서 그렇죠. 대추나무까지 안 가는데, 캐릭터를 창조를 했어요. 되게 보면 이제 그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 부주인공,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가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역할도 이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고, 그 서브 역할을 하는, 아니면 방해 공작을 하는 부주인공이 있고, 그 캐릭터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캐릭터의 심리 변화라든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선인에서 악인으로 간다든가, 악인에서 선인으로 간다든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설의 성격, 사건의 성격이죠.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죠. 이제 뭐 일대기 소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죠. 일대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하고 모범적이고, 뭐 공부도 잘하고, 효자고 그러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좀 바뀌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일대기 소설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냥 보통 어느 사건의 테두리에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10년이면 10년,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어느 한 계절, 예? 아니면 몇 년 사이,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닐 때 3년, 뭐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했던 그 방황, 뭐 이런 식으로 그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캐릭터가 막 용감무쌍해졌다가 뭐 소극적이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캐릭터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캐릭터의 대화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대화체가 아니고 말투겠죠. 말투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를 들어서 소설 그 주인공 이름이 뭐 동진이다. 동진이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모지 붙이라고 했죠. 벽에다가 모조지를 붙이라고 했죠. 거기다가도 캐릭터도 특징을 적어놔요. 안경을 썼다. 뭐 키는 얼마나다. 근데 무슨 캐릭터에 뭐 키가 필요하냐 뭐 이게 나오는데 원래 키뿐이 아니고 족보가 나와야 된다. 족보가. 언제 태어나서 이건 기본으로 나와줘야 돼요. 캐릭터에서. 아니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그때 얘기하는데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살리려면은 이 캐릭터의 키가 예를 들어서 180이다. 170이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와준다. 그 중간에. 키가 크니까는 어느 문이 적어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이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경을 쓰니까는 아침에 습기가 차서 대화 도중에 안경을 벗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족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 족보를 딱 붙여놓고 보세요. 요번에 이제 명수 출연, 명수 나와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족보 한번 딱 보라고. 아, 이 사람은 얘는 대화체가 이런 대화체구나. 얘는 키가 얼마구나. 한 번씩 딱 보는 거죠. 얘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애구나. 얘는 술을 아주 안 좋아하는구나. 나처럼. 저는 술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캐릭터가 사건에 기름을 쳐주죠. 그래야 차가 막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뭐 그 작보서에 나와 있는 거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그 족보를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일관되게 그 캐릭터를 살려나가면은 사건도 빛이 나게 되고 소설도 재미가 있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옛날 그 뭐 소설처럼,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그 캐릭터 창조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작가가 설명하는 것처럼 작가가 뭐 이렇게 쭉쭉쭉 뭐 복순이는 뭐 키가 얼마나 하고 단발머리를 하고 겁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걸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설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족보가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한 번씩 이 캐릭터에 대해서 특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캐릭터가 살아있다면은 이 소설은 성공한 거예요. 캐릭터가 죽어있다, 소설은 실패한 거예요. 허벌판 사막에 캐릭터 혼자 서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밤이야. 별도 없어.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소설이 이어져요. 뭐 마음속으로 뭐 생각하고 어쩌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위 배경이 좋고 해도 캐릭터가 죽으면은 소설도 죽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캐릭터의 자세한 이력, 뭐 학력, 부모와 형제, 친구 관계, 성격,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그거를 쭉 메모를 해서 딱 놓고 소설 쓰면서 그 출연할 때마다 그 걔가 나올 때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은 아까는 뭐 키 얘기 나왔으니까는 이번에는 뭐 안경 얘기를 한번 써주고 하고 이제 그 한 번이면 안 되겠죠. 한 2번 정도. 아마 이 사람은 초조할 때 아니면은 안경을 닦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대화가 막힐 때 안경을 닦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형성이 되죠.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업 못 쓰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그 세상 사는 것도 그 기준이 비슷해요. 이 사람이 어떤 증권 애널리스트다. 아니면은 서울역 노숙자다. 따라서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이. 80세 노인이 하루에 뭐 5군데, 6군데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안 하잖아.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캐릭터가 80세 노인인데 3군데 가야 돼. 못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뭐 허리가 아프고 어떻게 아파서 가기 싫다. 하지만은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내일 병원에 입원하는 있더라도 내가 그쪽에도 가봐야 된다 하면 이 사람의 심리적인 그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연령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 그건 말뿐이 아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을 차용해 오면 돼요.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인상 깊게 봤던 어떤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차용해서 그 캐릭터를 써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어떤 그 위험 부담이 있냐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 사건과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설을 쉽게 쓰는 방법에서 3강을 했죠. 하고 이제 지난주에 소재와 줄거리를 만드는 법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캐릭터를 만드는 법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슬슬 이게 가속이 붙어서 막 뭐 달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고를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고가 완성됐으면 그 초고를 갖고 뒤집고 볶고
삶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